68세, 이름은 백옥균입니다. 지금 직업은 모델 겸 배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우연히 시작하게 됐거든요. 대기업에서 한 24년 동안 근무를 하다가 이제 은퇴를 했어요. 뭐 옛날 같으면 대기업에서 중역으로 은퇴하면 이제 갈 것도 꽤 많았었는데 요즘은 또 이렇게 세상이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나이가 좀 많아서 어렵다고 많이 거절하시더라고요. 그럼 내가 내 인생 2막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 되나 한참 망설이고 있을 때 마침 또 친구 한 사람이 이런 쪽에 또 종사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연히 뭐 날 보고 혹시 그럼 해볼 의사가 있느냐 그러길래 아 좋다, 노는 것보다 좋지 않겠느냐. 잡지하는 또 친한 친구가 있어요. 프로필 촬영 놀이집에서 해가지고 인터넷 필커에 올렸어요. 올리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 상당히 고생을 좀 해야 된다. 처음에 이런 연예 활동을 하려면은 엑스트라 이런 역을 좀 하면서 고생을 해야 나중에 무슨 연기도 할 수 있고 이런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뭐 하겠노라고. 다시 한번 카메라를.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 안 지났어요. 프로필 올려놓고 어디 그 조 감독이라고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혹시 며칠 날 촬영인데 시간이 되느냐. 그래서 무조건 이제 오케이를 했죠. 그래가지고 처음 간 게 그 하나은행 그 광고에 있었어요. 제가 또 메인이야. 그래가지고 저를 소개해준 우리 친구한테 전화를 했죠. 우리 친구가 하는 소리가 야 그거는 엑스트라지 너같이 처음 나간 친구가 어떻게 무슨 촬영을 바로 할 수 있겠어. 다시 한번 알아보라고. 다시 한번 조 감독한테 전화를 했어요. 했더니 선생님이 좀 농담을 주냐고 그날 촬영을 오시라고 부모님한테 용돈을 보내드리는 그런 광고예요. 와이프는 통장 보면서 왜 돈을 안 보내니?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봐 요즘 누가 통장을 쓰고 그래? 전자시대예요 요즘은.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한 번에 오케이가 났어요.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뭐 프로필 이미지보다 좋아서 지금 빨리 끝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이거 뭐 한 번에 오케이라고 그러더라. 그랬더니 그래? 너는 이제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뭐 단역이나 엑스트라 이런 거 이제 못 할 거래. 앞으로 처음 시작이 그렇게 돼요. 또 한 번 섭외가 와서 단편 영화인데 거기에도 또 제가 이제 조연으로 했는데 그게 또 수상을 해가지고 개석을 했고. 다들 그러더라고요. 긴장은 되는데 크게.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이걸 생각해 보니까 직장에 있을 때 큰 행사가 1년에 한두 번씩 있어요. 회사 창립 기념일 이런 직원들 뭐 이렇게 전부 가족을 초청해서 정주영 회장이가 이제 그거 할 때 제가 사회도 보고 그런 걸 좀 많이 했어요. 그런 게 촬영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카메라 앞에서 떨지 않고 긴장하지 않고 하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된 것 같더라고요. 뭐 어렸을 무렵이 이제 50년대 전쟁 직후 다들 그런 유년 시절을 보냈는데 저는 고향이 또 시골이에요. 저도 충청도인데. 그런데 다행히 저는 여기 동료들이나 친구들 우리 또래의 그 고생한 얘기를 들으면 전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저는 나름대로 좀 유복하게 자랐다고 그럴까요? 아버님이 공무원 하시고 또 뭐 농토도 있었고 조목께서 장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크게 고생 않고 그렇게 유년기를 보내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 거칠은 세계를 나와 보니까 아 그때 고생을 좀 했었어야 내가 더 강해지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중학교까지는 시골에서 보내다가 도청 수재지 대전으로 가서 고등학교 다니다가 서울 가서 이제 대학을 다니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큰 회사 들어가고 뭐 하니까 크게 이렇게 고생은 제 기억에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위에 누이가 두 분 밑에 내가 태어나서 그때 나이만 해도 부모님들이 상당히 아들을 선호하고 장남이 없으니까 그런 시절에 귀여움도 많이 받았지만 제가 굉장히 그 남 앞에 서는 걸 좀 어려워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
선거하려면 뭐 대단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 학생회장 선거하러 단상에 올라가서 발표를 하는데 얼마나 떨려가지고 제대로 못했던 그런 기억이 생생한데, 대학교 2학년 때 군대를 지원해서 해군에 입대를 했어요. 해군이라고 하니까 조금 군기도 좀 세고 육군보다 좋을 것 같아서 3년 동안 있으면서 담력도 좀 키워진 것 같고, 들어간 기업체가 그때는 뭐 대우, 현대, 삼성이라고 그래가지고 회사의 이미지라든가 모든 게, 삼성은 조금 온순하다고 그러면 우리 현대는 약간 그런 거칠은, 모 기업이 건설을 모태로 시작했고 삼성은 상업을 이제 모태로 시작했다고 해서 동기들 서로 이제 만나서 얘기 들으면 기업과 이제 틀리니까 사람도 우리도 틀린 거야. 그러니까 한번 하면 그냥 크는 이런 정주영 회장의 그런 성격같이 사람이 좀 대범해지고, 저는 그런 걸 많이 배웠어요. 제가 근무하는 부서가 그 총무부에 맨 처음에 근무를 하는데, 섭외라고 해서 이제 대외적으로 나가서 뭐 시청이나 도청, 뭐 이 관공서 주로 가서 뭐 일 처리하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대외 섭외력도 늘어나고, 나도 이제 남 앞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고, 그런 걸 많이 그 회사 들어가서 배웠고 몸소 느껴서 사회도 보고 뭐 그런 걸 한 게 상당히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 큰 득이 된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옛날부터 아나운서를 좀 갈망을 했죠. 전공은 경영학을 했는데, 또 저하고 절친한 친구가 중학교 같이 다니고 대학도 같이 다녔어요. 같은 학교에 들어갔는데 걔는 국문과고 나는 경영학과. 그래서 결국은 그 친구는 기자로 하다가 이제 메인 앵커까지 하다가 MBC 본부장 하다가 SBS 사장으로 퇴직을 했는데, 걔하고 나하고는 자주 라이벌이 됐어요. 국민학교 중학교 때도. 근데 저도 그 아나운서를 상당히 꿈을 꿔서 한 번은 MBC에 한번 같이 기회하고 응시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떨어졌고, 그래서 지금도 꿈이면은 아나운서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이 배우로서 어제와 오늘 촬영을 해보니까 특히 이 어려운 생활에 처해 있는 독거노인이라든지 환경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 기관에서 협조를 해서 이렇게 안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점이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특별히 힘든 점은 없었고요. 여러 배우님들과 스태프진 또 촬영 감독님들뿐 아니라 협조가 잘 돼서 좋은 촬영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모델하고 배우 이 연기를 하면서 인생 제2막이라고들 많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새로운 세계에 지금 도전을 해서 한 10여 년째 하다 보니까 나가서 여러 사람들과 만나서 서로 소통할 수 있고, 젊은이들도 이해를 하고 동료라든가 상대들하고도 대화도 많이 하고. 그래? 다시 한 번만. 제가 그 성격이 워낙에 또 대화를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 만나서 이 얘기도 하고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요즘. 그래서 난 이 지금 연기자라고 이게 제가 건강이 허락하는 한은 죽을 때까지 좀 해보고 싶고 더 배워야 되겠고, 연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배운 게 하나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게. 제가 이제 뭐 이렇게 기업체에서 중역으로 있다 보니까 대우만 받았잖아요. 크게 쉽게 얘기하면. 대우를 받다가 이제 그걸 날 떠나서 뭘 먼저 배웠냐면 기다림. 이런 연기자 이런 거 뭐 할 때 콜타임이 있고 슈타임이 있잖아요. 뭐 9시 촬영 같으면 꼭 6, 7시, 2시, 3시간 전에는 오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가지고 참 막 2, 3시간 기다리려면 짜증도 나고 막 이거 뭐로 내가 이걸 시작했나. 그게 이제 연속되다 보니까 이래서 내가 이거 기다림도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동료들 만나거나 후배들 만나면 나는 기다림을 맨 먼저 배웠다. 이걸 시작하면서 짜증낼 필요도 없고 어차피 내가 주어진 시간이니까 해야 되지 않겠나. 전 그게 상당히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좀 더 제가 이제 공부도 하고, 지금 얼마 전에 그 이순재 씨 원로 되시는 분을 만나서 그분도 항상 더 연구하고 노력하고 해야 된다는 건 말씀이 저도 공감이 가는 게, 더
더 연기도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나.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좀 그런데 교통사고를 크게 한번 당했어요. 자동차에서 있다 보니까 운전을 오래 했는데 겨울에 그 운전하다가 미끄러움 빙판길에서 그 정면 충돌을 했어요. 한 열 몇 시간을 아무것도 모르고 쉽게 얘기하면 죽은 상태죠. 사고가 오후 1시 7분에 났는데 내 기억에 깨난 게 밤 8시 한 10분경? 그러니까 7, 8시간을 몰랐던 거. 그래서 죽을 고비를 한번 넘었던 게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그런 게 아닌가. 죽지 않고 사는 게 다행이에요. 제가 이제 조금 예편을 일찍 했어요. 퇴직을. 몸도 아프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92세에 돌아가셨는데 시골에 혼자 계신데 제가 꼭 자주는 찾아뵙죠. 한 달에 한 번씩은 가니까. 약간 경증 치매가 있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치매가 점점 악화된 거를 모르고 있다가 결론은 이제 치매 증세로 병원 생활을 몇 년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지가 어머니를 가까이 이제 모셨더라면 그런 증세 없이 편안히 계시다가 돌아가셨을 텐데 제가 곁에 모시지 못하고 일찍 보내드린 게 그게 좀 상당히 불효이면서 가장 후회스럽고 안타까운 그런 지금까지 그동안 10여 년 동안 이렇게 연기 생활을 했으니까 정말로 연기자로서 숙련되게 그리고 건강하게 정말로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훌륭한 연기자가 되게끔 노력을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나. 앞으로 건강하게 더 노력하고 매진하고 공부해서 좋은 연기자가 되도록 하는 게 나에게 바라고 싶은 그런 마음. 가족들에게는 사실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상당히 그 우리 집사람이나 애들한테도 충격이 많이 줬거든요. 그렇지만 또 꿋꿋하게 애들이 그걸 이겨내고 잘 살아서 지금 뭐 잘 살고 있고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충격을 줬던 게 가장 후회스럽고 미안하고 애들이 좋아하는 건 아빠가 또 그거 제2의 인생 2막을 이렇게 재밌게 활동하고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좋아해요. 그래서 그게 또 보람되고 또 좋습니다. 저는. 예. 아빠가 그래도 이제 내가 가장으로서 또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더 충실히 하려면 더 연기에 노력해서 매진해서 내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제 가족들한테 보람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